안녕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그래도 자주 이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저번 시간에 손자병법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이어서 모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가 말하였다. 무릇 병사를 부린 법에 있어서 적국 전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나라를 깨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일군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일군을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일려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일려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일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일조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1호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1호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병력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음에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방법으로 큰 방패, 분원을 수선하고 큰 병기를 갖추는데 3개월이 걸린다. 거인이 완성되는 것에는 다시 3개월 이후이다. 장수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병사들을 개미떼처럼 성벽에 붙게 만들면 그 병사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렇게 하고도 성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공격하는 측의 재앙이다. 그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병을 전쟁을 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킨다.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빼앗는다. 적국을 훼손하여 무너뜨릴 때 오래 끌지 않는다. 필히 천하의 전쟁에 완벽하게 승리한다. 고로 병사가 손상되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한다. 이것이 공격하는 책무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방법은 적국보다 10배의 병력이면 포기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적을 분리시킨 후 차례로 공격하고 맞먹는 병력이면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적보다 적은 병력이면 도망치고 승산이 없으면 피한다. 그러므로 소수의 병력으로 무리하게 싸우면 강대한 적의 포로가 될 따름이다. 장군은 나라를 보좌하는 자이다. 보좌하여 군주와 친밀하다면 국가는 필히 강해진다. 보좌하여 군주와 틈이 생기면 국가는 필히 약해진다. 고로 군주가 군난에 환난을 가져오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에 대해 걱정해야 될 바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수가 군대의 진격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면서 돌진을 명령하는 것이고 군대의 퇴각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면서 후퇴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이 콧게인 군대라고 한다. 둘째는 삼군의 사정을 모르고 군대의 행정에 간섭하면 즉시 군사들의 의혹을 살 것이다. 셋째는 군주가 군대의 사정을 모르고 군대의 임무에 간섭하면 즉시 군사들의 의심을 살 것이다. 이처럼 군대의 회의와 의혹이 있다면 즉시 이웃 제후들이 침략하는 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이 승리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승리를 예지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전쟁을 해야 하는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 자는 승리한다. 식견을 가지고 대소규모의 부대를 운영하는 자는 승리한다. 장군과 병사 상하 간에 동일한 욕망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 준비된 상태에서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적과 대적하면 승리한다. 장군의 능력이 뛰어나 군주가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5가지가 승리를 예측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적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필히 위태로워진다. 군영 손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먼저 이길 수 없는 나를 만들고 승리가 가능한 적군을 대적한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나에게 존재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적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군의 승리가 불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필히 적에게서 승리가 가능한 상황은 구하기 어렵다. 옛말에는 승리를 예견할 수는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승리가 어려우면 수비를 하라. 승리가 가능하면 공격을 가라. 수비는 전력이 부족할 때 한다. 공격은 전력이 넉넉할 때 한다. 수비를 잘하는 자는 다양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막아내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다양한 기상 조건을 이용하여 구동한다. 고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한다. 승리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천하의 모든 이가 칭찬한다면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추호 같은 가벼운 털을 들고 힘이 세다고 하지 않는다.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을 보는 눈은 밝은 눈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레처럼 큰 소리를 듣는 귀는 총명한 귀라고 하지 않는다. 고대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시히 승리할 수 있는 적과 싸워서 이겼다. 고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지략이나 명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용맹이나 공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로 그 전쟁의 승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다. 착오가 없다는 것은 그 착오에 대해서 미리 조치해 두어서 필히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미 패배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하여 승리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 지형에 입장하여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분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해 놓은 뒤에 전쟁을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지도력을 잘 수양하고 법과 제도를 잘 보존한다. 고로 승패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병법의 5가지 요소는 첫째는 국토의 크기, 둘째 생산량, 셋째 병력수, 넷째 전열의 우열, 다섯째 승리를 한다. 지형에서 국토의 크기가 생성되고 국토의 크기에서 생산량이 생산되고 생산량에서 병력의 수가 발생하고 병력의 수에서 전력의 우위가 결정된다. 전력의 우위로서 승리가 결정된다. 그 까닭에 승리하는 군대는 무거운 천칭으로 가벼운 저울추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패배하는 군대는 가벼운 저울추로 무거운 천칭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 승리의 진영은 천길 높이의 계곡에 축적된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 이것이 군영이다. 자, 얼마 안 남았다. 병세. 손자가 말하였다. 적은 병력을 통치하듯이 대규모의 병력을 통치하려면 병력 수를 분리해야 한다. 대규모의 병력이 전투를 하려면 군대의 효율적인 진영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대규모의 군대를 통솔 중에 적의 기습 공격을 감수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편칙과 정석의 원칙을 조화롭게 운용함에 의해 가능하다. 군대가 공격할 때는 숫돌로 계란을 부시듯이 적의 허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쟁을 하는 자는 정석의 원칙으로 대적하고 기술적인 변칙으로 승리한다. 고로 변칙을 잘 운용하는 자는 천지처럼 작전이 궁색해지지 않으며 강물처럼 고갈되지 않는다. 종료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와 달과 같다. 사망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시 생동하는 것이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소리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청취하기 불가능하다. 색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다. 미각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맛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술도 원칙과 변칙의 2가지에 불과하지만 기정이 변화하면 모든 것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기정은 서로 생동하여 순환하는 것으로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궁리해 낼 수는 없다. 격렬한 물이 질풍처럼 흘러 무거운 돌을 표류하게 되는 것이 기세다.
사나운 새가 질풍처럼 날아와 짐승을 채가는 것도 절도다. 이런 까닭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다. 그 기세는 잡아당기 활과 같고 그 절도는 발사된 화살과 같다. 의견이 분분하듯이 전투가 혼란해져도 아군은 혼란스럽지 않다. 혼란스럽게 적의 진영에 포위되어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잘 통치된 군대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용감한 군대에도 비겁함은 생겨난다. 강한 군대에도 나약함은 발생한다. 잘 통치되는 것과 혼란을 결정하는 것이 병력수의 적절한 편성이다. 용맹과 비겁을 결정하는 것이 기세다. 막강함과 나약함을 결정하는 것이 진영이다. 그러므로 적을 잘 선동하는 자는 진영을 잘 이용하여 적이 필히 아군을 추종하게 한다. 적이 필히 미끼를 탈취하게 만들고 이득을 위해 적병이 동원되면 아군의 병졸로서 대적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전쟁이 승패를 기세에서 구하지 병사들에게 문책하지 않는다. 고로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임명하고 그에게 기세를 준다. 기세를 잘 조정하는 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목석처럼 전환시킨다. 목석의 성격은 편안한 곳에서는 정숙하고 위태로운 곳에서는 움직인다. 네모난 것은 정지하고 원형의 것은 굴러간다. 고로 기세를 만들어 전쟁을 잘하는 자는 원형의 돌을 천길 높이의 산에서 회전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을 기세라 한다. 보면은 어떻게 병사들을 나누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 각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손자병법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 책을 분석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머리가 완전히 자극적으로 바뀌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뭐지? 순간적으로 갑자기 뭔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바로 깨달음이실 겁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